공수처장님, 그러니까 지금 꼼수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은 공수처장님, 네. 저희들이 질의한 건 간단합니다.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냐 했더니 없다고 그 했어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발 빼면서 나가셨어요. 의원님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문을 하세요.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이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그리고- 어느 그리고 공수처장님, 이 공수처장님, 차장이 공수처장님 네. 속기록 보세요.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이런 영장 대통령에 관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다고 답변하신 건지, 그때도 피해 가셨고요. 계속해서 답변이 왔다 갔다 피해가고 없더라고 명확하게 공문을 저희들은 그 보냈잖아요. 부분에 바로 화면부터 만나봤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 혹은 거짓 해명 논란. 지난주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록을 좀 되짚어보다 보니까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기 전에 이미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이 들고 일어났죠. 그것 해명조차 거짓말 아니냐. 이게 그 사실을 숨기고 영장이 잘 나올 것 같은 서부지법에 우회해서 청구했다는 게 그 의혹의 핵심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검찰이 과천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기관을 지금 수사를 하는 이런 지금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답변 자체가 오락가락한다는 거, 또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하필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을까? 그리고 또 체포영장 말고도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했는데 왜 기각됐을까? 예. 그 이후에 왜 서부지법으로 갔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실무자의 실수였다, 뭐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예.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이 공처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이제 단행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압수수색을 단행할 정도면 이 사건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충분히 수사할 만하다. 저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예. 즉 공수처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면 그동안 역대 4년 동안 서부지법에 한 번도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중앙지법의 관할로 지금 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사건만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그 의문이 이제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그 과천 공수처 청사에 어느 부분을 정확히 압수와 수색하는지는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12상 비상계엄 고발 사건 자료 확보에 의한 거라는 게 이제 검찰의 통상적인 설명인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쨌든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를 해줬으니까 강제수사를 시작한 건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강제수사에서 들여다본다고 보세요? 미뤄 짐작컨대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나아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 정도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떼야 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과 관련해가지고 재청구를 할 때는 예. 재청구 사유, 그리고 기존에 청구했던 기록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쓰지 않고 영장 청구를 했고, 그리고 나아가 그 국회에 자료를 낼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방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이 문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저도 영장의 별지 기재 목록, 결국 무엇을 대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한지를 굉장히 궁금한데요. 단순히 영장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장실과 차장실, 나아가 차정현 검사입니까? 실질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의 그 실뿐만 아니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휴대폰이요? 왜냐? 아시다시피 처음에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영장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까? 예.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서 청구를 하고 실제 공수처에서
관할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와라. 그럼 그때 받아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수처는 검찰 그리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수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으로 갔어야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걸 그렇지 않고 이게 그 강 건너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느냐?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의 독단적인 판단이냐 아니면은 나아가 서부지방법원 관계자의 모종의 연락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에 대해서만 영장이 나왔느냐 나아가 관련되는 사람들의 휴대폰과 관련되는 통신영장까지도 법원에서 발부했느냐 그거 좀 알아봐야죠. 내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쯤이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차장 그러니까 공수처 수뇌부를 고발했고 이거 분명히 거짓 답변 혹은 영장 쇼핑 의혹 아니냐. 지난번 내란 국조 특위에 공수처장이 직접 출석했을 때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었습니다. 1월 17일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로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이틀 만에 번복하고요. 주진우 의원실에 냈던 답변을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를 한 거죠. 왜 회피를 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답변서 이거 처장께서 직접 결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답변서 안 보고 나온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사에 관해서 이런 류의 이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수사상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님께서 먼저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그 파견받은 직원이 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파견받은 직원이 답변을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책임 넘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차장은 봤습니까? 국회에 제출된 이 문서를 차장은 봤습니까? 누구까지 결제되어 있습니까? 수사기획관은 봤어요? 수사기획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수사팀에 확인도 안 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답변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사팀 중에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사부에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의원님 좀 또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당시 이제 박준태 의원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몰아붙였던 저 화면 잠시 보고 왔어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이게 논란이 더 불이 붙었던 게 뭐냐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법으로 영장 잘 나올 것 같은 곳에 영장을 청구한 거냐 이 부분보다도 여기 보면 이 거짓 해명 논란 혹은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이걸 그 파견 나온 직원 탓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컸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뭐 이른바 영장 쇼핑이다라고 해서 왜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했느냐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위법이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관할이 서부지법에도 있고 중앙지법에도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둘 중에 뭐 본인이 생각해서 더 적당한 곳에 얼마든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을 서부로 갔다라고 해서 이것만으로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논의가 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은 저 공문서 그러니까 공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허위였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일정 부분 허위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뭐 허위 공문서 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추정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물론 지금은 강제 수사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이게 과연 이 내용들이 허위였느냐 여부는 단순히 이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문과 그리고 회신서의 전체 취지도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오동훈 처장의 답변처럼 뭐 실무 직원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주로 문제됐던 때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예. 과연 이 공문서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압수수색을 통해 그 확보한 자료들과 함께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는 법률 적용은 뭐 금방 신속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전달 과정에서 약간 미흡했던 건 맞고, 근데 박성비 비서관님 미흡도 미흡인데 아까 잠깐만요. 최진영 변호사가 여권 뭐 주진 의원과 의혹 제기했던 게 뭐냐면 중간에 중앙지법에서 특정 영장 기각당하고 한 2, 3주 정도 텀과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공수처 직원과 서부지법 혹은 뭐 담합 짬짬이가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지금 압수수색 자체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공수처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공수처장도 인정을 했고, 다만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어떤 뭐 직원의 실수였다 이런 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족한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실체적 진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대통령이 신청했던 체포 적부심이 기각을 당했고 그 기각을 당하는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중앙지법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서부지법에 했기 때문에 이 체포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중앙지법에서 이미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중앙지법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논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왜 그렇다면 이 뭐 여러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느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 대해서 동일한 영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여러 차례 만약에 이제 신청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통신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경우는 체포영장과 분명하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이 답변에 미흡성은 있을지언정 위법성이 크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런 움직임도 저는 좀 과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휴대폰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너무 나간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아까 이제 최 변호사 말씀하셨던 건 분명히 여기 압수수색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당했는데 이게 이 사실을 숨겼고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부분이 공수처와 서부지법 간에 뭔가 은밀한 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다음 한번 볼게요. 최 변호사님, 이게 사실 주진 의원이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4년 만에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니 누구는 중앙지법에 하고 누구는 또 서부지법으로 가고, 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장은 기본적으로 관할 법원의 사건에 따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검찰청에 있는 사건이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 사건이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되는 자가 제주도에 있다 하더라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의해 가지고 전속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16건이나 되는 사건을 다 어디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답변만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은 영장을 쭉 해서 관련되는 자료를 기소하면서 다 넘겼는데 유독 하나의 영장을 쏙 뺐다는 거예요. 영장은 원래 1년 보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쏙 빼고 했는데 그거를 어디 있느냐,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놨어요. 결국 오늘 뭐예요?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1년 번호에서 빠진 그 영장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러 갔다고 보는 게 확실하죠. 그렇다면 왜 그것을 뺐느냐? 전후 사정에 있어가지고 그 청구가 무엇이냐 이걸 밝히고, 그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관할에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사실이 없다고 지금 공수처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내지 않은 것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내란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 의원에게 지금 검찰의 오늘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 어떤 흐름인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의원입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주진 의원 SNS에서 보니까 주 의원께서 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표현하셨어요. 이 검찰의 강제수사 의미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질의했던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압수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느냐. 예. 이 질문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한 것도 문제인데요. 예. 그 허위 답변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그 공수처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의혹 외에도 실제 기록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뭔가 기록의 완결성. 영장에 예. 영장의 일련 번호가 일관되지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수사 기록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도대체 영장 중에 어떤 것들이 기각됐고 또 기각된 사유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공수처가 이때까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단순히 허위 답변 의혹 외에도 예. 뭔가 숨기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소명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까지 확실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 의원 말씀은 뭐 단순히 뭐 그 일련번호 누락이나 서류가 빠진 부분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제기했던 중앙지법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었는데 뭐 이런 큰 틀의 것까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이 쉽게 발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국회 답변을 잘못한 것도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예. 그게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공수처장이 국회에 답변하기로는 마치 파견 직원 한 명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실수해서 국회에 허위 답변을 보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파견 직원이 아무런 보고 없이 혼자서 국회에 답변을 한다는 거는 어허. 매우 이례적이고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믿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영장에 대해서도 뭔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영장은 군사법원에 가 있다라고 하고 예. 또 제가 그 국회 질의 과정에서 그 남은 수사 기록은 전혀 없느냐, 예. 전체 기록을 전부 다 종이 한 장 빠짐없이 넘긴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공수처장이 얼버무렸어요. 어허.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뭔가 수사를 마쳤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기록을 다 투명하게 다 첨부해서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뭔가 인계되지 않은 기록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힘을 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쉽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했는데요. 4년 만에 사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이상하다. 주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단순 실무자 실수가 아니라 좀 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오늘 압수수색의 주 대상은 오동훈 공수처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도 한번 짚었다시피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김영현 국방장관도 주소지가 용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소지가 용산임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랑 똑같은 모양새인데 어떤 거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예. 대통령 것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공수처 상황을 보면 이때까지 국민들 앞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의 체포영장마저 기각당하면 아하. 이제 공수처의 존립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무리해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고 또 그러니까 꼭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아하. 예. 뭔가 서부지법으로 도망가듯이 간 거 아니냐 예. 이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화면에 잠깐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누구는 중앙지법 가서 하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서부지법 뭐 이 부분을 고의와 의도적으로 택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주 의원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전반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이 발부받은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소명이 됐을 거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주당 소속의 김동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지금 저 압수수색 관련 담당 검사가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무혐의 처분하는 검사다. 이거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너무 성급한 입장 표명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공수처가 거짓 답변하는 게 이미 국민들이 다 보셨고요. 예. 또 공수처장이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사과도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영장 번호가 1년 돼 모든 영장을 다 넘기지 않았다는 점도 공수처장이 시인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개별 검사를 공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빈약한 논리고요. 예. 실제 진실이 더 규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검사 권력은 이건 뭐 격가지 배신자 공격 아니냐, 빈약한 논리다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예. 반박 얘기까지 이 해당 영장 쇼핑 논란과 거짓 해명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국민의 법률위원장 주진희 의원 긴급 전화 걸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